자, 여러분께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사건은 미국 클리브랜드 토르소 살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클리브랜드라는 곳은 미국에 있어요. 클리브랜드 옆에 피츠버그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 두 곳을 오가는 철도가 있는 어떤 한 지역이 있었대요. 근데 이 지역이 킹스베리 힐이라는 곳이 있었던 거예요. 그냥 동네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언덕 같은 곳이었나 봐. 그런데 여기서 두 남자 꼬마아이가 너무나 재밌게 놀고 있습니다. 야, 우리 저기 가서 놀자. 근데 저거 뭐지? 저거 뭐냐? 가까이 가서 볼까? 그리고 나서 가까이 가서 봤는데요. 거기에는 한 중년 남자의 시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충격적인 건 이 중년 남자의 시신에 목이 없었어요. 자, 두 남자아이가 발견한 이 시신에는 목이 없습니다. 근데 그것만 없는 게 아니에요. 거세를 당했어요. 그 남자의 성기가 시체에 없습니다. 그리고 식신은 이미 이리저리 토막이 나 있어요. 자, 아무래도 목이 없다 보면 이거는 1935년이었기 때문에 DNA 검사는 좀 힘들고요. 신원 확인이 너무나 힘들어요.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런데 정말 다행히 그 살해 되고 나서 3주에서 4주가 지났는데 사건 현장 근처에서 잘렸던 머리와 성기가 다시 발견됩니다. 하지만 이 남자의 머리는 이미 너무나 그 염산 같은 걸로 부패가 너무나 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범인이 화학 제품을 머리에다 뿌린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건 누군지 알아볼 수 없어졌어요. 그렇게 신원 미상의 한 시체가 발견됐습니다. 첫 번째 시체였습니다. 그게 1935년 9월 23일이었어요. 그런데 같은 날 또 다른 피해자가 발견됩니다. 아까 그 중년 남성이 발견된 곳 있잖아요. 거기서 약 9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다른 남자의 시체도 발견돼요. 다행히 지문을 검사할 수 있었어요. 지문을 검사할 수 있어서 그는 28살의 에드워드 안드렛이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는요, 전과 기록이 별로 없어요. 그 전에 용돈 좀 벌려고 누구한테 무기를 이렇게 운반했던 혐의가 있긴 했는데요. 그건 사실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 복수를 이렇게까지 무참히 죽을 만큼 대단한 건 아니었는데, 뭔가 그렇게 큰 전과가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특징. 그의 시신 또한 머리가 잘려있고 성기가 잘려있었어요. 첫 번째 시신은 머리에 약품이 뿌려져 있어서 훼손이 너무 심하게 돼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채 묻혀졌고요. 그나마 두 번째 사건은 에드워드 안드렛이라는 남자인 것만 밝혀졌어요. 그렇게 반년이 지났습니다. 경찰들은 어떠한 단서도 찾지 못해요. 분명 이 두 사건엔 연관 관계성이 있어요. 두 사람 다 거세가 됐고 머리가 없으니까요. 6개월이 지난 후 1936년 1월 26일입니다. 여전히 같은 지역이에요. 근데 그 클리브랜드 시내 한복판에 대로에서 개가 막 짖는 거야. 그래서 그 동네에 살던 한 여성이
뭐야 이렇게 아침부터 개가 짖어 이러면서 나가봤대요. 그랬더니 그 개가 바구니에 있는 거를 도로 한복판에 바구니가 있는데 그 바구니에 있는 걸 막 꺼내서 먹으려고 막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제가 근데 이상한 광경이잖아요. 왜 도로 한복판에 갑자기 바구니가 있으면 개가 와가지고 그걸 먹겠다고 막 바구니를 막 이렇게 막 하고 있으니까 그게 너무 웃기잖아. 아니 이상하잖아. 그래서 그 여자가 바구니 가까이 갑니다. 바구니 가까이에 가서 뚜껑을 열어봐요. 처음엔 뭐야? 강아지가 먹고 싶어하는 거 뭔가 뭐 햄 같은 게 있나? 하고 뚜껑을 열었더니 햄처럼 보이는 사이즈의 고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건 고기가 아니라 햄이 아니라 사람의 오른팔이었습니다. 바구니에는 오른팔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바구니 안에는 오른팔과 왼팔도 들어있었고요. 그리고 몸의 두 다리 부분이 없이 여자의 몸통만 있는 여성의 시신까지 발견됐습니다. 상당히 큰 바구니였던 것 같아요. 여자는 너무나 깜짝 놀랐죠.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지문을 조사합니다. 지문을 조사한 결과 그 여성 시체의 주인은 여성 시체는 40세의 매춘 전과가 있는 한 여자예요. 그 여자의 이름은 플로렌스라고 부를게요. 근데 이 여자가 사실 이 동네 근처에서 굉장히 유명한 여자였어요. 왜냐면 바에서 일을 하는 여자였나 봐요. 바에서 일을 하는 여자고 나오는 남자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좀 이름도 알려져 있고. 자, 그 여자의 오른팔과 왼팔 그리고 몸이 발견됐습니다. 그 얘긴 여러분 무슨 뜻이죠? 팔과 다리가 없어요. 아니, 머리와 다리가 없어요. 하지만 이 사건이 지난 후 2주 후에 그녀의 다리는 다른 공터에서 발견됩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그녀의 머리는 찾아지지 못했어요. 벌써 3번의 살인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뭔가 다 사람들의 몸이 조각조각 나 있고요. 가장 큰 특징인 머리가 없어요. 그래서 당국에서는 이 사건이 보통 사건이 아니다라는 걸 감지를 하고 굉장히 유명한 엘리엇 네스라는 사람을 책임자로 임명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시카고 등지에서 굉장히 다른 마피아 조직을 소탕하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클리브랜드 주민들은 처음에 막 떨고 있었지. 왜냐면 동네에서 너무 흉흉한 일들이 벌어지니까. 근데 그러다가 네스라는 사람이 온다고 하니까 다들 이제 우리 동네에서도 맘 놓고 자겠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게다가 언론에서는 네스가 오면 거의 다 잡은 거다 라고 떠들어댔대요. 그렇게 그는 계속 사건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6개월이 지나요. 6월 5일 어느 날 동네에 킹스베리 런 다리 밑에서 4번째 시신이 발견됩니다. 다리 밑에서 또 꼬마애 둘이서 놀고 있었대요. 두 남자아이가 막 놀고 있다가 저거 뭐지? 저거 누가 바지 버리고 갔네? 바지 안에 근데 뭐가 들어있네? 다시 보니까 누군가가 바지로 사람의 머리를 감싸서 버려놨던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은 바지를 열고 나서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사람의 머리가 들어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러면 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어디 있었을까요? 그곳에서 약 한 300~400m 떨어진 곳곳의 공터에서
하나씩 다 떨어져 있는 거예요. 다리, 팔, 몸통이요. 그런데 왜 이 남자의 그게 다 이 남자의 몸이라고 알 수 있었냐면은 이 남자가 몸에 곳곳에 문신이 있었대요. 그래서 문신이 각종 문신이 이렇게 새겨져 있다 보니까는 이거를 이제 취합을 해가지고 이게 한 사람의 몸이다라는 걸 알 수 있었다는 거죠. 왜냐면 여러분이 사실 토막살인 하지만 시체가 몸이 잘려지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신원을 파악하기도 굉장히 힘들어지고 이 시체가 게다가 토막살인 사건이 요즘 동네에서 되게 많이 일어나는데 이 몸이 맞는 건지 맞춰봐야 되고 일이 엄청 많아져요. 그런데 이 남자의 신분은 모르겠는 거야. 몸에 문신이 많은 것까지는 알아. 그런데 이 남자 머리도 발견했어. 다른 애들과는 다르게 머리를 발견했어. 근데 누군지를 몰라. 그래서 경찰이 어떤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었냐면은 그 클리브랜드 동네에 축제가 열렸대요. 그런데 그 축제에다가 저는 모형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 남자 그 죽은 시체의 머리 모형을 전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너 혹시 이 사람이 우리가 시체로 발견이 됐는데 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면 우리한테 제보를 해라. 그래가지고 그 모형을 만들어가지고 전시를 했는데도 그 어떤 누구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요. 네 번째 시신이었습니다. 그렇게 17일이 지났어요. 비슷한 지역에서요. 30세 남성의 시신이 또 발견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머리가 잘리고 성기가 잘리고 그리고 여러 부위가 잘려 있었어요. 게다가 몸뚱이 자체도 이번엔 가로로 잘려 있어요. 보통은 이 토르소 몸뚱이 자체는 살려두는데 이번에는 여기 부분이 그냥 싹 잘린 거예요. 싹 잘린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몸의 절반하고 다리는 나중에 발견이 됐대요. 나머지는 아직도 발견이 안 됐어요. 그리고 그 남자가 이제 시체가 발견됐을 당시가 이미 살해된 지 2개월 정도가 지난 것으로 보였대요. 그럼 그 남자는 어떤 남자였냐? 추측을 하건대 그냥 불황자들. 그러니까 누군가 가족이 있고 뭐 직장을 다니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냥 거리에 그 불황자들 있잖아요. 그렇게 6번째 시체를 찾았습니다. 1937년 2월입니다. 5개월이 지났어요. 이번에는 클리브랜드 근처에 조그만 호수가 있대요. 그런데 그 호수 근처의 유원지에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여성의 시신이 여러 군데 난도질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 시신엔 머리가 없습니다. 또 한 번 머리가 없는 시신이 발견된 거죠. 그 여자의 신원은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못했습니다. 4개월이 지났습니다. 1937년 6월 6일이에요. 그 전 사건으로부터 4개월이 지났죠. 이번에는 그 클리브랜드 시내에 어떤 그 다리가 있대요. 로레인 카네기 다리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건너다니는 다리인데 그 다리 근처에서 중년 여성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이미 살해당한 지 1년이나 지나서 백골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게 여태까지의 사건 중에 유일한 흑인이라고 추정할 수 있었어요. 흑인이에요. 이 사람은요, 다행히 몸의 모든 부위가 발견이 됐어요. 하지만 갈비뼈가 없어요. 머리가 처음엔 없었죠. 하지만 나중에 머리가 발견됐거든요. 그래서 입에 이야 이 있죠. 드디어 머리를 찾았어. 머리를 찾아서 어떻게 했냐? 치아 기록을 보는 거죠. 그래서 치아를 뜯어내가지고 얘가 누군지 그랬더니 40세의 로즈 웰레스라는 여자였대요. 자, 여태까지 신원을 밝혀낸 건 2명밖에 없고 총 8명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백골인데 어떻게 흑인인 걸 발견해내요? 제가 알기로 두상만 봐도 알 수 있다고 전 들었어요. 두상만 봐도 이게 동양 사람인지 백인인지 알 수 있대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자, 사건이요. 이런 식으로 벌어져요. 그 클리브랜드라는 그 중요 부위를 중점으로 해서 사방면에서 벌어지는 거죠. 여러 가지 일들이요. 시체도 다양한 곳에서 발견이 되는데 지역은 다 똑같아요. 지역은요. 나 같으면 이사 갔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한 달 후 7월 6일 쿠야요 강가에서 남자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이번에는 시체의 창자가 다 꺼내진 상태였어요. 하지만 머리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1938년 8월 6일 한 달이 지났습니다. 다시 쿠야요강에서 누군가의 다리가 발견됩니다. 여성의 다리가 발견돼요. 이 다리는 여태까지 발견됐던 시신과는 또 다른 다리입니다. 이 다리는 25세의 여성으로 추정됩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1938년 8월 16일. 이번에는 클리브랜드 시내에 쓰레기 폐기장이 있어요. 쓰레기 폐기장에서 사지가 잘린 백골의 여성 시신이 발견돼요. 처음에는 머리가 잘린 이 밑에 부분의 시신만이 발견이 됐어요. 근데 경찰이 나중에 뒤진 결과 공터 근처에서 머리를 또 찾아냅니다. 하지만 신원은 알 수 없었어요. 똑같은 장소에서 쓰레기 폐기장에서 남자의 시체도 발견합니다. 머리는 옆에 있는 깡통 안에 들어있었대요. 그런데 이미 부패가 많이 돼서 신원을 알 수 없습니다. 여태까지 제가 말씀드린 희생자만 총 12명이에요. 대부분 목이 잘렸거나 아주 심하게 훼손이 당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게다가 신원을 제대로 알 수 있는 사람이 겨우 2명밖에 없어요. 아니, 신원을 제대로 알아야 이 사람들 간에 뭔가 유사성을 찾아가지고 범인을 찾을 텐데 범인의 신원을 모르니까 유사성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네스라는 그 유능한 형사가 봤을 때는 이게 주로 하층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가족이 없거나 실종이 돼도 그닥 신고가 안 되는 그런 하층민을 대상으로 무자비한 살인을 저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연관성도 없어. 12명이 연관성이 없어. 게다가 사체를 훼손하는 거, 내장을 꺼낸다거나 토르소를 잘라버린다거나 목을 잘라버린다는 사체 훼손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많은 시체들이 일부러 그랬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이미 사체가 죽고 나서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부패가 너무나 진행되고 나서 사체를 찾으니까 신원을 못 찾는 거야. 자, 사실 이 동네 주변, 이 클리브랜드 주변에는요 슬럼가가 만들어지고 있었대요. 왜냐면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국에서는 경제 위기가 있었어요. 그 경제 위기 때 많은 사람들이 집도 잃고 돈도 잃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너무 가난해지다 보니까는 이 사람들이 이제 막 빈민가에 가서 살게 된 거지. 그런데 이렇게 빈민가에서 슬럼가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네스라는 사람이 네스라는 사람이 범인은 분명 자신이 범인을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을 이 빈민가에서 찾았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네스라는 사람이 이 빈민가를 싹 다 밀어버렸어요. 살인사건이 너무 많이 나니까 아예 범인은 못 찾겠고 신원도 못 찾는데 범인을 어떻게 찾아? 그냥 싹 다 밀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경찰은 2명의 용의자를 수사합니다. 자, 2명의 용의자라고 하긴 하는데요. 12명이 죽었어요. 그 중에 2명의 신분밖에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들이 생각을 굴린 거야. 이 2명의 사람에 뭔가 연관성이 있는 사람을 찾으면 되겠다. 그래서 그 플로렌스라는 사람과 로즈 웰레스라는 아까 그 2 여자가 원래 알고 보니까 그 동네에서 같은 바에 자주 들러대고 아까 죽었던 에드워드 안드렛이 있죠. 3명이 신원만 밝혔잖아. 이 3명이 어떤 한 바에 자주 들어들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바에.
근데 워낙 여기가 큰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뭐 동네 사람들 중에 뭐 50%가 다 이 바에 갔을 수는 있어. 근데 이 자주 들리는 이 바에서 한 남자가 술만 먹으면은 사람들을 막 칼로 위협하고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의 이름은 프랭크예요. 그래서 경찰이 프랭크를 용의자 성상에 올렸어요. 게다가 알고 보니까 프랭크가 포리를 아까 그 죽었던 플로렌스 여자란 알죠? 매춘부 여자 플로렌스랑 동거까지 했던 거야. 뭔가 연관성을 찾겠죠. 그래서 경찰이 물론 12명의 시체 중에 3명의 신원밖에 못 찾았고 이 3명의 연관성을 갖다가 프랭크를 지목하긴 했지만 프랭크를 바로 체포합니다. 프랭크가 처음엔 자백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경찰이 프랭크의 집에서 핏자국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프랭크는 바로 연행돼요. 그리고 그는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가 감옥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의문사를 당해요.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죽고 나서 얘의 시체를 받아봤는데 얘의 시체에 갈비뼈가 다 부러져 있어요. 그래서 그의 친구가 너무나 억울해서 이 사건을 조사하다 보니까 알고 보니 경찰이 이 프랭크란 남자한테 거짓으로 증언을 하게 만든 거예요. 야, 증언해. 네가 죽였잖아. 이 두세 사람 연관이 너밖에 없잖아. 하고 고문에 의해서 거짓으로 증언을 하게 만들 거고 그를 감옥에 데려간 거죠. 그리고 감옥에서도 어떠한 무력에 의해서 이 사람을 계속 구타한 거예요. 그럼 아까 핏자국은 뭐예요? 조작된 거예요. 저도 여러분한테 그냥 쉽게만 얘기해줬잖아요. 핏자국이 있었대요. 사람들도 핏자국이 있었대요 하니까 믿었지. 근데 핏자국이 아니었대.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자, 그래서 그는 나중에 결국 용의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집니다. 물론 그는 억울한 죽음을 당했지만요. 자, 이번에는 경찰이 또 다른 용의자를 찾습니다. 그의 이름은 프랜시스 스위니 박사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알고 보니까 1차 세계대전 때 뭐 의료 부대원으로 가기도 했고 베테랑 외과 의사야. 뭔가 사람의 목을 자를 수 있고 팔을 자를 수 있고 이런 작업들은 해본 놈들이 하는 거거든. 소에서도 그렇잖아요. 소에서도 나중에 원래 그 사람이 의사 출신이잖아. 그러다 보니까는 이 사람이로 지적이 돼요. 외과 의사다 보니까. 게다가 여기서 나온 시체들 있잖아요. 시체들이 굉장히 정교하게 절단이 돼 있었대요. 그래서 경찰들이 의학적 분명 지식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한대요. 봐봐. 게다가 또 한 가지 더. 시체가 어디서 발견됐어요? 시체는 살해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살해 현장이 어딘지 몰라요. 시체는 옮겨졌어요. 그래서 시체가 여기다 옮겨놓고 범인은 보란듯이 머리는 여기, 팔은 여기, 또 다른 팔은 여기에다 옮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범인이 보란듯이 물건을 여기저기다 해놓은 거야. 이건 운반을 했다는 거예요. 당신은 1935년이에요. 운반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차가 필요해요. 그러면 1935년 당시에 차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상류층이에요. 아무나 차가 있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누군가 공범이 있지 않는 한 차로 옮겨야 되고, 그렇다면 이건 차가 있다는 건 상류층이에요. 부자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여자들만 죽었어요? 아니에요. 남자들도 죽었어요. 몸에 문신 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다들 굉장히 이제 상체가 좀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막 왜소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러려면 범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범인 사람 자체도 어느 정도의 체구가 있었던 사람인 거죠. 그 사람들을 대적하고 죽이려면. 그래서 범인이 이렇게 경찰들이 프로파일링을 막 해봤을 때 이 프랜시스 스위니 박사가 딱 나온 거예요. 완벽하게 이 프로파일링에 적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용의자로 의심을 받아요. 게다가 이 스위니 박사가 과거에 정신병 경력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미
정신병원도 약간 왔다 갔다 한 사람인 거야. 그래서 경찰이 스위니 박사를 소환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거짓말 탐지기를 해봐요. 2번의 거짓말 탐지기에서 다 거짓말 반응이 나와요. 박사가 뭐라고 말을 했는데 다 거짓말이래. 그럼 뭐야? 되게 신빙성이 있잖아. 그래가지고 막 네스라는 이 경찰이 막 자신감 붙은 거야. 아, 난 다 잡았다. 이제 다 잡았다. 이 박사가 범인이다. 그런데 스위니의 여동생이 클리브랜드 지역의 국회의원이에요. 게다가 정말 이상하게도 엘리엇하고 이 네스하고 별로 좋은 관계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네스가 몸을 사리게 되는 거죠. 왜냐면 지금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어요. 프로파일링을 했는데 이 사람이 범인일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실제로 물증은 없는 거야. 스위니 박사 집에서 피가 발견되는 것도 아니고 물증이 없어. 그런데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이 사람을 잡아 넣기에는 이 사람의 집안이 너무 빵빵한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인 공격을 받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네스가 기소를 포기해요. 자, 그렇다면 네스는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증거만 찾으면 돼요. 이미 거짓말 탐지기에도 아니라고 말했고 하니까 나는 증거만 찾으면 돼. 근데 증거를 못 찾아요. 그리고 스위니는 그냥 정신이 이상하다는 핑계로 정신병원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이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와, 아깝다. 거의 다 왔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미제 사건이라는 건요. 왜 미제로 남나? 난 처음엔 무조건 증거가 불충분해서 미제로 남는 줄 알았어요. 증거가 불충분해서도 미제로 남지만 수사력에 방해가 받았을 때도 미제로 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반에 수사력이 빡 집중이 되면 초반에 왜냐면 증거 자료가 많이 남았을 때 사람들이 잘 잡아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그 다음에 허위 제보가 많다면 그러니까 이게 수사가 산으로 가는 경우의 그 수가 너무나 많은 거죠. 초동수사의 중요성 맞아요. 그 얘기예요. 초동수사. 초반에 수사가 집중이 안 되면 미제 사건으로 갈 확률이 많다는 거죠.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그 사건을 되게 잘 처리하기로 유명한 나라래요. 그게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조금 나라가 좀 작고 그래서 범인 검거율이 상당히 높다고 하더라고요. 클리브랜드 토르소 살인사건이었습니다.